지리산 중턱. 계단처럼 생긴 다락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 첫 나락 베는 날. 별을 척척 거두는 건 농기계인데 어째 농부 한 분이 그 뒤를 바삐 쫓아다니네요. 콤바이가 안 단디에 가상에 콤바이가 안 단디 그거는 비줘야 돼. 콤바인이 못하는 게 있어요? 야. 저 다른 게 논이라 갖고 가상에 좁은 데는 못 하거든. 세상이 좋아갖고 비계로 흔디 아예 다 비도 못 해. 다 비도 못 오고 이렇게 비야 돼. 버리면 안 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달렸을 거야. 봐요, 봐요. 참 많이 안 달렸어. 요. 예. 나이 안 좋아요. 이거 보고 산디. 이거 보고 농사지. 농사 지은 사람은. 척박한 산비탈을 맨손으로 일구어 만든 계단식 논. 어떻게든 쌀농사를 짓고자 했던 지리산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겼죠. 오랜만에 추수의 손맛을 내는 도구까지 꺼냈습니다. 됐겠어요. 참 오래된기도 아니야. 나도 옛날에 이거 공장 안 나올 때 했어요. 옛날에 이걸 하고. 그야말로 황금이 쏟아집니다. 아이고 우리 올해요 첫 수학이라요. 아이고 참 좋네. 우리 잘 됐다. 잘 됐어요? 아이고 잘 되었고요. 꽁깍 한 개도 없네. 뭐라요 아이고 좋아. 여리 수학해갖고 우리 손지들 이걸 찌갖고 쌀 줘야겠다는 마음을 묵은 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손지들 이거 먹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 새쌀 해갖고. 해발 500m에 자리한 산골 마을. 높은 일교차에 여기서 자라는 작물은 모두 옹골차다죠. 예쁘게 생겨갖고 참 못하죠. 그래서 고지가 높으니까 잘 되죠. 우리는 여기는 물병도 없고 올해 배추 좋아 지리산에는. 배추도 지금은 좋다지만 돌아보면 산비탈 농사를 어찌 견뎠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나락 비고 타자 그거 뭐 밥하고 반찬 담아서 덮어서 이고만 저 밑에까지 가고만 그랬어요. 또 이거 올라오고 걸어서 이고 댕기고 그래서 뭐 심을 때도 그러고 타자 걸 때도 나락 빌 때도 그러고 이고 다니고 그랬어요. 복숭아, 개복숭아. 대복숭아 응. 있어. 이거는요 우리 그냥 막 새우 가루 같은 거, 다시마 가루, 멸치 가루 그런 거 막 집어넣고 해요. 첫 수확의 기쁨은 을에 동네 잔치로 이어지죠. 맛있다. 뭐 달다. 아이고 맛있대. 뚝딱 버무려낸 총각무 김치. 내친 김에 곶간도 털어냅니다. 아이고 예쁘지. 이게 뭐예요? 이거 고추부가. 이 까만 거 이거는 김부가 해놓으면 참 좋아. 애들 반찬도 좋고 손님 올 때 참 좋아 이거. 이거 꽃버섯이라 하기도 하고 네. 저기 뭐야 합천에는 이거 깨꼬리 버섯이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 꽃버섯이라 하거든. 말리 놨다가 막 된장찌개도 해 먹고 예. 뭐 호박도 볶아 먹고 막 밥에도 넣어 먹고 그래요. 참 맛있어. 쫀득쫀득한 게. 우리 올해 농사 지은 거. 나도 알겠네. 응. 아,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먹어봐서 모르겠어 나는. 깨꼬리 버섯 밥에 나갔고 이렇게 이거 먹으면 맛있어. 양념장 해서 비벼 먹으면. 옛날에 고기 없을 때 다 이걸로 해 먹고 했어. 근데 요새는 막 고기가 흔해 빠진 게. 이맘때면 돌아가며 품앗이 하는 게 있습니다. 예쁘게 일난다. 응. 고코고코래요. 그래. 눈띠미네 눈띠. 그래. 그러다. 복실복실해 눈이 오면 막 서고 그 옛날에 얘가 산중에 하도 못 가. 얘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놓고 겨울에 막 묵고 그러지. 심심하면 응. 먹고 뭐 겨울이면 꼼짝없이 발이 묶인다는 고지대 마을. 집마다 부각을 쟁여놓는 게 중요한 일이라죠. 지리산 바람과 가을볕에 바삭해진 부각은
추수 때 새참으로도 그만이랍니다. 집에서 지금 금방 갈아갖고 오는 건데. 자, 아이고 허리가 애쓰네요. 이게 뭐예요? 쏙소리. 쏙소리 주워갖고. 그 원래 해거리 한 해 달리고 한 해 안 달리고 이렇다대. 예. 근데 2년째 안 달려갖고 못 줬었거든. 예. 올해 지금 산에가 좀 뭐 달랬대서 가니까 이거 해갖고 좀 많이 달렸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많고 먹을 쌀이 부족하던 시절 도토리는 산이 내준 먹거리였답니다. 부지리 져서 부지리. 자꾸 적고 있어. 늘 붙으면 안 돼. 응. 1시간 넘게 젓고 또 저어줘야 하는 요리입니다. 여기다 보려고. 발발발발 떠내요. 봐. 요리해야 돼 인기라 묵은. 아, 그래야 돼요? 묵은 이렇게 발발발발 떠는 요리해야 돼. 서너 시간 지나면 두부처럼 탱글탱글해지는데요. 랑말랑하게 잘 됐어. 잘 됐네, 맞는 걸렁걸하게만. 다른 무기 좀 필요 좀 떫은데 쏙소리는 젊은 것도 없고 맛있어. 바로 해면 이런 어. 맛있어. 찰랑찰랑. 상수리 나무에서 열리는 도토리는 일반 도토리에 비해 좀 더 크기가 큽니다. 묵으로 쏘았을 때도 더 찰지죠. 쫀득한 묵 한 가닥에 옛 추억까지 생생해집니다. 옛날에 엄마가 해준 그 맛이야. 고수들 쏙 들어간. 맛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추억의 별미. 좋네. 지리산 어머니들의 정성이 다락논처럼 층층이 쌓인 상수리 묵과 새콤달콤한 묵 무침입니다. 버섯 좀 구하려고 소고기 좀 사갖고 왔다 이가. 시골에 귀한 소고기지 뭐. 자, 잔치에 고기가 빠지면 서운하죠. 버섯가루 막 멸치 막 다시마 그런 게라. 여기는 자연산 버섯이 많아요. 느타리도 있고요, 보고버섯도 있고요. 그래갖고 맨날 그 심심하면 그 전골 해먹고 그래요. 그냥 보도객지지 뭐 그냥. 요즘은 땅에서 나는 고기라며 야생버섯을 더 고급으로 친다니 이것도 지리산 덕분입니다. 지리산이 키워낸 1년 농사의 결실. 햅쌀밥에도 가을 맛이 꽃 폈네요. 네, 고생 많이 했고. 이 모든 게 지리산의 선물입니다. 네, 좋죠. 예나 지금이나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마주하는 밥상은 참 든든합니다. 이건 지나면 저건 다르죠. 대잔치지. 옛날 같으면 막 돼지 고기 사다 놓고 막 큰 잔치 해버리. 첫 곡식을 수확할 때 그 보람이 제일로 뭐이고 첫 아이 나가지고 출간식인 거하고 똑같지. 농사 질 때는 이렇게 지도 적자가 봐도 기분은 좋은 기라. 최고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좋아. 해발 1000m가 넘는 지리산 고갯길에도 가을이 찾아들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가장 키가 크다는 감나무. 주렁주렁 주홍빛으로 여문 감따기가 한창입니다. 미끄러워요. 조심해. 발을 안으로 뒤로 미끄러우니까 한발 조심해 떨어지고 큰일 나. 지리산을 앞마당처럼 누비는 산사람도 감 따는 순간만큼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죠. 그래도 매해 가을마다 이 감나무를 찾는 이유가 있답니다. 골감이라고 해요. 골감. 골감? 네. 이게 씨도 없고 이렇게 썩어도 꽃감을 깎아놓으면 커요. 그대로 있어. 아 옛날에 이거 주식이 있었어요. 요걸 따가지고 도토리하고 찧어가지고 요만하게 뭉쳐가지고 바구니에다 넣어놓고 겨울에 그거 먹고 살았어 우리요. 어려서. 조심해 그 미끄럽다니까. 겁나게 미끄러워. 감나무는 원래가. 위에 감이 더 싫은 것 같아요.
나를 내려주고. 그런데 저분은 내가 누군가요? 딱 내려줘. 내가 올려주면 되지. 제 아들요. 다리가 아프고 나이를 먹어놓은 게 예. 내가 60까지는 잘했는데 예. 70 딱 넘어갈 게 못해. 예. 근데 우리 아버님 나이 좀 잡수니까 내가 올라가고 또 우리 아버님 이렇게 해주고. 대대로 지리산의 터를 잡고 살아온 아버지와 아들. 들어요. 봄이면 버섯을 따고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찾아 산속을 누빈답니다. 많이 오면 30대 넘게다. 약도 안 하고 지가 알아서 열고 알아서 따주기만 하면 돼요. 농사는 산이 대신 지어주니 말 그대로 산에 기대 살아왔답니다. 10년 전 귀향한 공한수 씨와 그의 아들 공성훈 씨. 지리산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감싸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마을이에요. 전체가. 옛날에는 한 75가 살았어. 예. 학교도 있었고. 봐봐요. 크잖아요. 그리고 예. 산이 없어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산에서 약초도 캐고 나물도 뜯고 버섯도 따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 우리. 네. 산은 다 품어주는 거예요. 보배야 보배. 콩이 한번 끓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져서줘야 골고루 싼 익은 이렇게 져서주라고. 산에선 아버지가, 집에선 어머니가 스승입니다. 어머니에게 음식을 배우기 시작한 성훈 씨. 그런 아들이 마냥 달갑지는 않았답니다. 오지 말라고 했죠. 힘드니까 왜 대학까지 나왔까지 이 생활 안 하려고 대학까지 갔는데 이 생활 한다고 할 때는 엄청나지.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는 오솔길에 자전거 한 대도 못 다니는 오솔길에서 이제 차가 다니니까 뭐 완전히 자식만큼은 조금이라도 쉬운 길을 갔으면 했습니다. 그래도 장 담그기까지 발벗고 나서는 살가운 아들 덕에 집안 분위기는 구수해졌답니다. 좀 식으라고 열어놨다고. 이게 간장 안 빼는 된장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옛날 재래식으로 간장을 빼는 된장이 있고 네. 얘는 간장을 안 빼고 바로 된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일종의 속성 된장이네요. 고추씨예요. 찹쌀죽. 예. 얘는 자연 표고버섯가루요. 보리를 발효시킨 효소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콩을 발효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게 전부 다 비법이에요. 아들이 고안해낸 된장이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뒤면은 정확히 먹을 수 있는 된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그 활동 준비죠. 부지런한 아들 덕에 올겨울 밥상도 걱정 없겠네요. 요새 요리에 재미를 붙였다는 성훈 씨. 뭘 하려는 걸까요? 이제 수육을 하는데 육즙이 안 빠져나가게끔 겉에만 살짝 익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훨씬 더 안이 촉촉해지고 맛이 훨씬 좋아요. 먼 옛날엔 지리산 멧돼지 고기에 누린내 잡을 때도 된장을 썼답니다. 이거는 물엿이에요. 너무 짠 맛만 나면 안 되니까. 일반 가정에서 담그는 세리 된장은 이렇게 바르면 굉장히 짜요. 그런데 저희 된장은 안 짜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서 수육을 해도 굉장히 안 짜고 맛있어요. 이 정도면 돼? 여기에 하나를 더 한다고요? 이 고기 잡내 잡아주기 위해서 밑에 깔아주면은 이 솔잎도 이 돼지고기에 솔잎향이 쫙 배기 때문에 고기 맛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성평 같은 것도 하고. 성훈 씨가 지리산에 돌아와 적용한 방법이랍니다. 오염되지 않은 산골의 솔잎은 쓸데가 많죠.
초벌구이한 돼지고기는 앞뒤로 된장 양념을 발라 1시간 넘게 푹 쪄줍니다. 이 가족처럼 지리산의 풍미가 가득 배인 야들야들한 수육이 완성됐네요. 꼬돌빼기예요. 네. 동생이 손질을 잘해가 깔끔하네. 많이 해놓죠. 많이 해놔야 겨울에 살지. 계절을 앞서간다는 지리산 하늘 아래 첫 동네. 가을이 다 무르익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볶은 콩가루예요. 고소하고 전분기도 있고 그래서 하고요. 이건 채수예요. 표고 그런 거 들어간 거예요. 골고루 양파, 대파, 뿌리 뭐 많이 들어갔죠. 여기는 마트도 없고 비상 반찬을 많이 재료 식재료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겨울이나 이제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 사러 갈 데도 없고 거리가 있어서. 구수한 시래기에 콩가루로 단백질까지 더해 뭉근하게 졸이면 헛헛한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겨울 영양식이 되죠. 지리산에서 뜯어온 고들빼기와 쪽파로 짭조름한 장아찌를 담그면 월동 준비는 끝입니다. 쌀이버섯이에요. 1년 중에 나오는 계절일 때 특식으로 이렇게 탕수 같은 거 해먹기도 하죠. 근데 소나무 밑에, 잠나무 밑에 그런 데 있어요. 쌀이버섯은 사람 손으로 키울 수 없답니다. 그래서 더 값지다죠. 잣나무와 소나무 아래 특히 많은데 아들이 캐왔답니다. 고생고생하며 얻은 버섯 어찌 귀하지 않을까요? 소리만 들어도 맛이 느껴집니다. 이번엔 어떤 요리일까요? 자연표고버섯이에요. 되게 귀한 거거든요. 지 맘대로 자라서 좀 못난이기는 해요. 못난이어도 맛은 좋아요. 이것도 지리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겠죠. 청정 자연이 내어준 재료에 간장과 설탕 그리고 전분물을 더해 한 소끔 끓여내면 산내음이 한껏 풍겨옵니다. 아들 덕분에 요즘 사는 게 달콤 짭조름하다는 어머니. 그 마음이 가득 담긴 버섯 탕수입니다. 지리산이 내어준 가을 맛들이 한상 가득. 깊은 산 속에 사는 덕을 톡톡히 봅니다. 아이고 김치랑 하면서 아이고 맛있구나. 든든한 월동 밥상처럼 이 가족을 살게 하는 건 지리산의 너른 품입니다. 저걸로 잡는 거예요. 아니, 쌀이 나한테는 보물이라고 봐야지. 보물. 산이 없어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산에서 약초도 캐고 나물도 뜯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산을 무대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 품어주는 게 보배야 보배. 다랑밭이 즐비한 지리산의 한 산골 마을. 이른 봄맞이가 시작됐습니다. 산골 농부의 분주한 계절도 이제 막 시작됐죠.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전부 관리나 경기를 하거든. 그런데 나 혼자만이만 이거 산비따라서 기계도 못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나무 일을 우리 농사 10대만이 지면서도 나무 이걸 한 달 정도 하고 그랬어요. 힘찬 쟁기질에 밭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납니다.
너른 들판에도 여린 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맹이가 파란 얼굴을 내보였는데요. 벌써 향이 샥 난다 이거. 이게 맛있죠? 향 좋다 이거. 이거 기다. 좋다. 누가 냉이 뿌리가 크나? 맹이는 먹는 시기가 따로 있답니다. 조금만 날씨가 따뜻하지만 이 꽃이 확 다 핀다고. 올해 쪽이 겨울이 쫙 따뜻하기 올라온다고 이렇게. 때문에 빨리 피는. 그럼 영양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그 전에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지금이 딱 그쪽이에요. 세져요. 네. 나물이. 네. 여기 있던데 아까 보니까. 큰거 있네. 요게 꽃다지예요. 아, 예. 아, 이쁘다. 꽃다지 찾았다. 들풀처럼 보이지만 냉이처럼 무쳐 먹으면 꽃다지도 향이 그만이랍니다. 얘 이름이 코딱지예요. 코딱지는 꽃다지에서 나온 이름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코딱지 나물이라고. 재밌죠? 지리산의 품에 안겨 지낸 사람들에게 나물은 가장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일반인들은 풀로 오인해 스쳐 지나가더라도 산 사람들 눈은 피해갈 수 없죠. 나물 손질은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도 귀한 봄맛을 보는데 이 정도 수고쯤이야 별거 아니죠. 꽃다지와 냉이를 봄동과 함께 버무려 겉절이를 합니다. 새콤달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요. 또 맛을 볼까요? 식초가 좀 주세요. 맛있어요. 저도 한 입. 훨씬 맛있어. 식초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 묵은 것들만 먹다가 이렇게 생생한 맛을 느끼니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만 같습니다. 고추장 양념에 재워둔 오리고기입니다. 오, 소리 좋고. 이곳 분들은 오리고기 구이에 냉이를 올려 드시네요. 딱 이 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맛이랍니다. 겨울냉이가 제일 맛있을 때. 오리 전골이죠. 이거를 생 걸로 그냥 이 잎사귀만 씹어서 먹었을 때도 달아요. 맛이. 네. 봄은 향기로 온다더니 딱 그렇죠. 한창 바쁠 농사철을 대비해 이른 봄엔 체력을 비축해 놔야 합니다. 이곳 분들은 염소탕으로 미리 몸보신을 한다는데요. 뼈를 폭 고아 진하게 육수를 낸 다음 된장, 양파, 생강을 넣고 다시 푹 끓여냅니다. 그때는 염소 저 매사보고 살 때는 염소 옛날에 많이 안. 옛날에 집에서 키워갖고 한 마리 잡았어. 네. 그래갖고 식구는 많은 게 막 서투러 물 하나 붓고 네. 푹 구워갖고 그래갖고 묵었어. 식구를 12명이나 되니. 하지만 염소가 귀한 데다 하루 종일 푹 우려내야 하니 이때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내던 음식입니다. 잘 익었어요. 무슨 갖고 갈까요? 보신된데요 이거 진짜 좋은 기구만. 고기를 가. 염소 고기가 적당히 익으면 가을에 말려두었던 묵나물을 볶습니다. 양도 늘릴 수 있는 데다 햇나물이 피기 전에 먹어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국물이 정말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여기에 염소고기와 나물을 넣고 한 번 더 끓이면 묵나물과 진한 국물이 어우러져 기막힌 맛을 냅니다. 봄을 활기차게 맞이하려는 산골 사람들의 건강식입니다. 자, 여보.
이렇게 맛있대. 냉이 향이 살아있네. 봄 냄새가 온몸을 깨우네요. 벌써 봄이 지척에 온 듯 포근한 밥상입니다. 마시면 자동차로 아슬 나죠. 앙상한 나뭇가지만 가득한 산에도 봄은 어김없이 움트고 있습니다. 산속의 봄은 고로쇠 수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개구리가 기지개를 편다는 경칩을 전후해 가장 맛이 좋다죠. 예전엔 이맘때가 딱 보릿고개였습니다. 어렵던 그 시절 산골에선 말린 밤이 요긴한 식량이 돼줬죠. 말린 밤과 잡곡 그리고 뒷산에 지척이던 돌배를 섞어 허기를 채워줄 밤죽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옛날에는 고구마 가을에 캐서 말려가 썰이 말려갖고 고구마도 엮고 못 먹고 살아서 되게 다 엮어갖고 해먹지 뭐. 겨우내 말린 재료들을 솥에 몽땅 넣은 다음 이 달달한 고로쇠 수액이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가난한 시절의 끼니였다가 지금은 봄맞이 특별식이 된 밤죽. 달달한 고로쇠 수액이 스며들어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잘 됐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 좋은 냄새가 나네. 그러니까 잘 물러졌네. 잘 물려지고 잘 됐어. 설탕 하나도 안 나서. 고래 물려는 거. 그러셨는데 달지야? 하나도 안 넣어도 되겠지야? 엄청 날아. 그렇지야? 요 건너 이 산에 전체가 이거 토종만 넘었거든. 그 1년에 주면은 뭐 큰 찌까마 이걸로 뭐 한 10가마 이상 주가지고 군불 떼고 방에서 말려가지고 그걸 돈 살 줄은 사갈 사람도 없고 정말 해먹었어. 추억이 맛이라 더욱 달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묵은 것이 새 것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계절. 거스름 없이 자연의 시간을 사는 이들은 밥상에도 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며 약 45km의 장대한 능선을 가진 민족의 영산 지리산. 멧돼지 서식처인 돼지령을 품고 있는 지리산에는 오래전부터 흑돼지를 키우는 마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멧돼지처럼 보이는 것이 흑돼지는 생김새도 일반 돼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 양돈 농가 중에서 흑돼지를 키우는 곳이 2%가 안 된다니 흔하게 볼 수 있는 돼지는 아닙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흑돼지를 키우는데 그중 60%가 지리산 일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여름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날 경운기에 실려온 돼지 한 마리에 마을이 떠들썩해집니다. 말복이라고 동네에서 키우던 흑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는데 이 동네에서 키운 흑돼지인지 아닌지는 발목을 보면 알 수 있다네요. 그리고 흑돼지 저 발쪽에 점 있지. 자, 요게 우리 진짜 토종 흑돼지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요 점이 요 찍혀야 진짜 우리 흑돼지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여기에 닭 발목마다 다 있는데 여기 없으면은 흑돼지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이게 오전복.
돼지 잡는 날을 기다린 게 어른들만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돼지 잡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는데요. 이 돼지 오줌볼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논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 데 놓고 이렇게 경차기 타고 갔습니다. 예, 축구공 그렇지 이게 뭐 축구공이 이거 가지고 공도 많이 차고 옛날 집뭐 그런 저 동생님도 말씀했지만은 직공도 있었지만 이게 인기 있었어요. 돼지 이게 참 인기 있었다고 이거. 자기 아버지 백 없으면 이게 이런 거 쉽게 못 구했지 못 가고 전에는 지금은 뭐 돼지가 그랬지만 옛날에는 돼지도 개했고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은 동네 큰 잔치 하면 돼지가 없었으니까 기간놀이 기구지 저기. 한쪽에선 내장 중 창자 부위만 따로 모아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순대를 만든다는군요. 아, 이거 이제 순대 하려고 안에 내장 이물질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그 이제 여기 싹 빼내고, 자, 요 디비시면은 안쪽이 바깥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안쪽이. 자, 물 붓고. 창자가 좁은데 어떻게 뒤집나 했더니 저런 방법이 있었네요. 지금 여름이지 그런데 겨울에는 손 호흡 불어가면서 그래갖고 이거 장만해갖고 먹고 그래. 아, 창자가 뒤집힌 거네요? 예, 그렇지. 이게 이제 그 이제 이걸 이제 소금에 이제 나중에 싹 씻겨. 물로 깨끗하게 씻은 뒤에도 굵은 소금을 뿌리고 빡빡 문질러 씻어줘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 잡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죠. 기름 하나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뽀뽀에 붙은 기름. 기름. 이거는 어떻게 드시려고요? 그리고 이거 순대예요. 섞으려고 순대에 맛있는데. 요즘엔 입맛에 맞게 여러 채소들을 다져서 넣기도 합니다. 신선한 돼지 피를 넣어야 하니 돼지 잡는 날이 아니면 순대 맛 보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요즘이야 저렴한 서민 음식으로 분류되지만 돼지가 귀했던 시절엔 아무나 먹을 수 없던 고급 음식이었던 셈이죠. 창자에 피를 넣어 만든 음식이라고 찜찜해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대야말로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속이 꽉 찬 음식입니다. 요즘 보기 힘든 피순대. 흑돼지로 만들었으니 맛도 영양도 그만입니다. 고기와 내장을 넣고 푹 고아낸 국물에 밥을 말면 이름 그대로 돼지국밥입니다. 삶은 고기 몇 점 올리고 파를 듬뿍 얹은 다음 양념장은 취향대로 넣어 말아 먹습니다. 자, 총각들 빨리 오시오. 집집마다 한두 가지씩 나물 반찬을 내오니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잠시 뒤로 하고 있는 사정 없는 사정 함께 나누며 살아온 이웃끼리 나눠 먹는 뜨거운 국밥. 이게 사는 맛이겠죠.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지리산이 맑은 속살을 드러냅니다. 지리산이 품고 키워낸 생명들도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서 있는 지리산을 닮아갑니다.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이곳, 지리산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지리산이 가장 빛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산꾼들에게도 지리산은 쉽게 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걱정이 난다. 여기 이제 바위 밑에서부터 예. 위에 또 저쪽에 보면은 저게 다 뭐예요? 서기버섯입니다. 서기버섯이죠? 아, 이게 바위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거예요? 네. 바위에 붙어가지고 높은 산 바위에 붙어 자라는 서기버섯은 찾기도 어렵지만 찾는다 해도 채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밧줄을 몸에 메고
바위를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저절로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위험을 무릅써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녀석. 이게 평소에 말라 있어가지고 그냥 손을 갖다 대면 다 부서지거든요. 네, 10년에 1cm 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에? 네. 큰 것들은 꽤 된 거네요. 그죠. 이 정도 되는 큰 것들만 네, 한 5cm 되니까 뭐 한 2, 3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바위에 움튼 생명과 함께 귀하고 귀하다는 자연산 표고버섯도 발견합니다. 오호, 이거 우리 엄니 갖다 줘야 되지. 야, 오늘 횡재했네, 지안아. 봄에 이 표고버섯 발견하는 게 좀 나 같은 경우도 산에 갈 때마다 다른 경우가 없고 10번 가면 한 번 이 볼까 말까 하는 거지. 쉴 수 있는 장소는 미리 봐두곤 합니다. 이 약수도 그중 하나입니다. 1년 내내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는 그야말로 깊은 산속 옹달샘입니다. 아, 한숨 약수라고. 한숨이 나와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어가지고 한숨이 나와서 한숨 약수라고 써붙였는지 모르지만 이 약수터가 엄청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데네요. 그렇죠. 난데없는 종소리가 지리산을 깨웁니다. 종소리에 나타난 녀석들, 산에 방목해둔 흑염소입니다. 밥 먹자. 지리산에 지천으로 널린 게 흑염소 먹이. 자연의 품에 흑염소를 맡긴 셈입니다. 저런데 사방에 풀 뜯어 먹다가 와가지고 이제 부르면 와서 이제 먹이도 먹고 이제 저 주인한테 눈도장도 짓고 그래야 또 나도 이제 그 인원 점검을 또 한 저 마리수 점검을 또 하죠. 예. 많이 막 굉장히 진하죠. 흑염소를 키우다 보니 특별한 음식도 해 먹습니다. 염소 껍질입니다. 먹을 게 귀했던 옛날 염소 고기를 팔고 남은 껍질을 조리해 먹던 게 지금은 별미가 됐습니다. 매콤하게 양념을 한 다음 구워 먹는데요.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게 돼지 껍질 구이와 맛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흑염소 고기는 살짝 소금 간을 한 뒤 파를 듬뿍 얹어 구워 먹습니다. 양념이 적당하게 소금하고 뭐 여러 가지 게 안 들어가고 딱 이렇게 한 게네 이거에 더 맛있어요. 원래요? 예, 원래 그래요. 원래 염소는 이렇게 그려 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담백한 고기 맛에 파의 알싸한 향이 배어들어 입안에서 부드럽게 감겨듭니다. 한잔 물 뜨겠다. 염소 뼈에 엄나무와 각종 약초를 넣고 푹 고아주면 뽀얀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소뼈와는 풍미가 조금 다른 구수하면서도 진한 맛의 뼈국입니다. 지리산이 품어 키운 밥상, 쌉싸름한 맛을 뒤따르는 감칠맛이 우리네 삶 같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지리산을 깨웁니다. 지리산은 넓다는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산이죠. 품이 넓은 지리산에는 숱한 생명들이 깃들어 삽니다. 빗소리가 그치자 골짜기마다 물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계곡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덩달아 들썩들썩합니다. 세차에 끼면 피렘가 땀 거푼다고 지뢰를 땀 거푸고 날라뿌래. 물이 불면 고기가 잘 잡힌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대나무 낚싯대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리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선물이죠. 지리산 계곡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피라미와 갈견이랍니다. 둘이 워낙 비슷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군요. 낮에는 피리, 밤에는 메기. 메기요? 산에 메기가 산메기가 있어요? 지리산에 사는 물고기는 약 40여 종. 그중 상류 계곡 맑은 물에서 볼 수 있는 녀석이 산메기랍니다. 지리산에서 잡히는 민물고기 중 최고로 손꼽히는 게 산메기입니다. 요게 우리 마을 산메기입니다. 산메기요? 예, 산메기. 일반 그 메기하고는 조금 그 틀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맛도 틀려요. 틀리고 이게 크는 것도 일반 메기들 크잖아요. 요것은 이 정도면 거의 다 아주 큰 겁니다 이게. 본래 이름은 미육이라고 하죠. 밤새 잡았더니 제법 양이 많습니다. 산메기는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답니다. 그런데 낚시 때도 대나무, 불쏘시개도 대나무입니다. 주변에 대나무가 흔하다 보니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인다는데요. 생대나무는 잘라서 석쇠 대신 쓰신답니다. 생대이기 때문에 별로 안 타지. 대나무다 보면 대나무에서 이 대나무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주 한잔 하고 이거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은은한 대나무 향이 깃든 쫄깃한 산메기 구이를 앞에 두고 술 한 잔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술도 평범치 않습니다. 지난 가을에 담가두었던 국화주입니다. 산메기를 안주로 두었으니 술도 이 정도는 돼야겠죠. 맛이 어떠세요? 옛날 맛이 지근한 맛. 옛날 맛이요? 이번엔 높은 바위로 오릅니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여기에 있네요. 이맘때면 꼭 따놓는 게 있습니다. 효소도 담그고 술도 담그는 만능 제주꾼. 이거요? 네. 솔순입니다. 솔순? 네. 오늘은 송순으로 식초를 담글 생각입니다. 송순과 솔잎을 함께 넣고 발효가 잘 되도록 설탕물을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 송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식초인지 잘 모르겠죠. 이 하얀 막이 발효를 시켜주는 초산균이 붙어서 하는 초막인데요. 이걸 걷어내면 안에 식초가 들어있습니다. 막을 걷어내고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식초를 해도 그렇게 생겨요. 막 형성이 감식초도 마찬가지고. 초파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처음에 깜짝 놀라셨겠어요. 초파리 보고. 이렇게 봐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음식은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는. 처음에는. 부패 된 줄 알고. 근데 네,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은은한 솔향을 느낄 수 있고 맛이 순해서 음료처럼 마시기도 한다는군요. 산메기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을 만듭니다. 우선 뼈까지 물러지도록 푹 삶습니다. 산메기는 비린 맛이 거의 없고 담백하기 때문에 국물 요리를 만들 때 제격이라는데요. 진하게 우러난 국물을 채로 살만 걸러냅니다. 이대로 죽을 끓이는데 소금도 넣지 않습니다. 산메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양념장을 따로 만듭니다. 표고버섯을 잘게 다지고 간장만 부어 만든 순한 양념장입니다. 저 어르신이 또 이제 이도 안 좋으시다 그러고 죽은 드시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겸해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표고버섯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다죠. 담백하고 부드러운 산메기 죽은 먹기에 편해 좋고 표고가 이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으로는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죽 맛 어떠세요? 어죽. 먹을만하구만. 먹을만해. 저는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이런 좋은 지리산 엄마 품처럼 좋은 지리산 사람이 나를 품어준 거. 네. 예, 그리고 이런 환경 모든 거 좋은 사람 만나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동시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생각이. 근데 그거 거의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모두를 품어 안고 지리산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지리산에선 지혜를 얻는다죠. 하늘이 허락한 그대로 거스름 없이 자연의 시간을 사는 것. 사람도 밥상도 그렇게 지리산이 되어 삽니다.